AI는 대부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지만 AI가 진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따라오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나.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더운데 어떻게 지내요, 명필이? 근데 이제 이렇게 더울 때는 밖에 있는 것보다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하려고 왔어요. 그 누구 오나? 오늘 저랑 같이 만나보실 상대가 바로 AI예요. AI라고? 챗GPT 아시죠? 그거야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AI 국가 경쟁력이 새 기준이 된다고 좀 하잖아요. 의료 서비스 분야에도 AI가 많이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AI는 상당히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고 실제적으로 깜짝 놀라는 때도 있죠. 근데 AI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AI 기술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든가 예측을 하든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좋은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AI가 해놓은 답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AI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이 분야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신통 박사님하고 챗GPT가 같은 질문을 듣고 어떻게 얼마나 다른 대답을 하는지 비교 분석해 볼게요. 아, 그러니까 챗GPT랑 저랑 질환에 대한 답을 누가 더 잘하냐? 떨리네. 편집 잘 해줘야 된다. 지금부터 이제 먼저 원장님께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질문을 드려서 원장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챗GPT한테도 물어봐서 AI의 답변을 듣고 원장님의 마무리 코멘트를 듣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해야 되는데. 그럼 신통박사 대 챗GPT 시리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통증 FAQ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호소하는 통증에 대한 질의응답인데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픈데 통증이 왜 생긴 걸까요? 환자분의 허리 통증은 하나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신경외과 의사로서 가장 흔하고 치료법이 정확한 건 신경절에 의한 통증이죠. 그 두 번째는 관절 마디에 대한 통증이죠. 관절 마디는 쓰면은 돌출될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고 또는 인대, 그다음에 건 이런 부분이 붓거나 신경에 대한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신경에 대한 통증 자체는 굉장히 넓고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동료들한테 하는 얘기는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병변을 제거하고 이전의 조직 상태로 돌려주는 게 가장 정점에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제거가 됐다고 해서 환자의 통증이 없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절에 대한 통증이나 인대나 근육에 대한 통증은 그게 해결되고도 많이 남아요. 또 신경통과 관절통이 겹쳐 있는데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진단적인 장비는 없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마음의 통증도 굉장히 있다는 거죠.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너무 신뢰가 있고 좋아요. 그러면 손만 잡아주고 다른 간단한 약만 드려도 좋아집니다. 그런 걸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같은 질문을 챗GPT한테 이제 넣어보고 어떻게 답을 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허리 통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오래 앉아 있거나 잘못된 자세, 근육의 긴장 혹은 디스크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특별히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아픈지 그런 걸 좀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증상에 대해서 물으시면 긴 대화를 유도하고 이제 원인이나 그런 걸 찾아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짧은 대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설명은 부족하고 임상적인 일을 계속 해온 사람들은 환자가 원하는 내용이 표정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검사 결과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아픈 건가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허리 계속 아플 수 있고요. 피검사 랩상에 염증 하나도 없지만 너무 염증을 증상들을 심하게 호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 검사나 내용으로는 미세한 근육이나 그 손상, 조그만 분쇄, 골절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 힘들고 또 인대의 염증, 관절의 이상 이런 것들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검사를 한다고 무조건 다 나오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검사 자체는 쉽게 얘기해서 참고하는 거고 그 검사 자체를 너무 맹신하는 것도 문제예요.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 그다음에 영상 검사, 피 검사, 주치 소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의사들을 훈련시키죠. 그 점은 좀 저희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경 통증 박사님다운 답변이었습니다. 챗GPT는 뭐라고 하냐 또 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챗 GPT도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데도 아픈 경우는 생각보다 흔해요. 근육이나 인대처럼 영상에 잘 안 잡히는 부위가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자세 습관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정 자세나 시간대가 있을까요? 그런 걸 알면 원인을 더 좁혀볼 수 있어요. 확실히 이번에도 뭐 자세나 시간대 이런 거 물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업데이트 되면 환자가 얘기하는 거에서 아마 챗GPT가 찾아내는 시대가 올 겁니다. 네,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진단 자체는 좀 다를 수 있고 AI는 대부분 이제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지만 저희는 이제 환자의 표정이나 그다음 피부톤 어디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아프고 전이되는 통증이 있나 없나 이런 진찰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아주 미묘한 신체 신호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의 병력이나 직업적인 특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AI가 이런 부분까지 따라오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질문 드려봤는데요. 오늘 챗 GPT는 증상에 대해 대문은 형식으로 대화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AI의 답은 세부적인 디테일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다음에는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다음 주제는 제작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역질문이 나오기보다는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척추 관절 수술법입니다. 예, 수술법 좋죠. 다시 있습니다.